안녕하십니까. 예, 김선민입니다. 예, 유기화학 2차 GS. 예. 오래간만에 유기화학을 강의하게 돼서 감개무량합니다. 예, 유기화학 강의를 한 20몇 년 하다가 최근에 한 3년 정도 제가 강의를 유기화학을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까먹더라고요. 신기하게. 야, 유기는 정말 휘발성이 놀라웠습니다. 엄청나게 잘 날아갑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렸는데, 근데 그래도 뭐 20몇 년 동안 강의했던 그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기초 GS하고 실전 GS 문제 내고, 또 기출문제 10년치를 해설을 달면서, 새록새록 옛날 기억도 나고, 그러면서 되게 좀 재미있더라고요. 이제 재밌어서 제가, 원래 사실 이제 유기화학이 이제 선택자가 별로 없잖아요. 여기 다 유기는 엄청 잘하시는 분들 맞을 것 같아요. 아닙니까? 그러면 저작권법 해야 돼요. 유기는 잘못했다가 50점 미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기에서 제가 볼 때 유기에서 맥머리 유기화학 교재를 읽었는데 거기서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는 정도가 있다. 본문 중에. 연습 문제 중에서는 되게 어려운 문제도 많습니다. 근데 연습 문제 다 푸는 그 정도 수준이면은 제가 볼 때 50점 무조건 넘고요. 예, 그 작년 기출 문제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맥머리 본문 중에 있는 내용 중에서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 내지는 그 반응을 생소하게 처음 본다. 뭐 이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면 자칫하면 50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50점만 되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50점만 되는 시험에서 또 유기화학은 알다시피 공부할 게 되게 많은 과목 아니에요. 엄청나게 공부할 게 양이 많은데 50점이 안정적이지도 못하다. 그러면은 이거 선택 과목 잘못한 거죠. 옛날처럼 그 유기화학이 뭐 예스와 노가 아니라 고득점 전략 과목이다. 그때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때라면은 유기화학 고득점 전략 과목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90점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지금은 예스와 노인데 거기다 유기화학을 잘 못하는 사람이 괜히 유기화학을 택할 필요성은 전혀 없죠. 네, 아무튼 뭐 여러분들이 유기화학을 적어도 택했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유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보유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며 맥머리 유기화학 정도의 수준은 안다고 가정하고 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문제는 오늘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답안지 슬쩍 봤는데 뻥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냥 스스로의 상상의 산물에 답안지를 적어놓은 분도 꽤 있습니다. 이런 게 뭐냐면 유기화학적 논리의 흐름은 아는데 이게 여기 있는 문제들이 하나하나가 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생소하고 처음 보는 그러한 화합물 내지는 어떤 내용들 이런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목표는요, 최소 2개 내지 3개는 적중시켜보자 이겁니다. 유기는 잘만 하면 적중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중에 있는 교재 다 풀면 적중되잖아요. 네, 왜냐하면 기출문제라는 것은 Introduction to Organic Chemistry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나와 있는 연습문제 시중에 있는 거 한 대여섯 건만 다 풀면은 한 90점 이상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대여섯 건에 있는 연습 문제와 본문에 있는 것 중에서도 되게 어려운 것들을 싹 모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실전 GS하고 기초 GS에 걸쳐서 대부분 다 한 번 다뤄보고 싶다. 이런 걸 다 갖고 왔어요. 어쩌면 그거보다 더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2-3개 문제는 적중시켜보자. 이게 목표입니다. 네, 목표가 이건데 또 안 될 수도 있고 유기화학적 감각을 알면은 그냥 문제 푸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건 하여튼 여러분들께서 잘 선택하셔서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뭐 분위기가 이렇게 험악합니까? 유기화학을 택한 걸 굉장히 후회하는 분위기인가요? 내가 유기화학을 왜 했을까? 요번에 1차는 다 붙으신 분입니까? 1차 붙었습니까? 축하합니다. 1차 붙었어요? 아, 그래요? 동차로 한번 해본다. 학생은 1차 붙었습니까? 예, 축하하고요. 하여튼, 유기는 대부분 다 화학과실 거예요. 네, 화학과실 거고, 유기는 상당히 잘하는 분이라고 믿어 의심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지금 1시간 동안 이렇게 문제 풀고요. 그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요거에 해당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추가 이론이 있거든요. 그 추가 이론까지 제가 설명을 하는 걸로 해서 그 한 회의를 그런 식으로 마칠게요. 알았죠? 예, 그리고 내일은 시험이 거기 나눠드린 진도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일은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거기 보면 9장까지라고 써 있죠. 예, 9장까지라고 써 있으니까 맹머리 9장에 해당되는 것까지 한번 쭉 읽어 정도 어느 정도의 센스는 있어야 되겠죠. 예,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 있는 거 다 읽어와도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거기 있는 내용 중에서 걸린다 이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기초 GS 이럽니다. 자, 산성도입니다. 누가 큽니까? 자, 똑같은 건데요. 하나는 메톡식이, 하나는 OH입니다. 카복시산. 그러니까 카복신의 산성도, 얘의 산성도를 묻는 거죠. 얘가 산성도가 누가 더 크냐 이 문제를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똑같은 카복시산이니까 여기서 산성도가 제일 큰 놈은 페놀이 아니라 카복시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카복신의 산성도를 갖다가 이렇게 비교를 해봐라 라는 거고요. 차이점은 하나는 메톡식이고 하나는 페놀입니다. 이거 일렉트론 도네이팅, 일렉트론 위드로잉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면 틀립니다. 이건 그런 개념으로 설명드린 게 아니에요. 이유가 뭘까요? 보시면은 자, 그의 짝연기 보시면 얘가 그의 짝연기죠. 얘가 그의 짝연기죠. 아까 있는 페놀에서 수소연, 페놀에 있었고 카복산에 수소연 나갔습니다. 짝염기가 되면 카복산의 음이온과 OH의 페놀의 OH의 H가 요거죠. 요거 수소결합이죠. 수소결합으로 이 음이온이 안정화된다 이 개념이죠. 수소결합으로 음이온이 안정하면 음이온이 안정하면 항상 약염기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의 짝사는 약염기의 짝사는 강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성도는 누가 큽니까 하면은 왼쪽 게 큰 겁니다 라고. 이게 올바른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슬쩍 보니까 일렉트론 도네이팅, 위드로잉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약간 그 논리적으로 합리성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념은 뭐냐? 이거는 수소결합의 개념으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소결합입니다. 페놀의 OH와 카복시산의 음이온 간의 수소결합이 분자 내부에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이 수소결합은 산성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 거죠. 이 카복산의 산성도가 수소 이온을 잘 내보내면 이 음이온이 만들어지고 이 음이온이 이 OH의 H에 의해서 안정화된다고요. 그러니까 음이온이 안정하면 약염기다, 그의 짝산, 강산이다 라는 논리로 풀 수 있으니까 이건 수소결합은 산성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거죠. 수소결합은 산성도를 도와줍니까? 방해합니까? 도와준다고 여기서 말씀드렸고요. 예, 뒤에 가면 방해하는 경우를 또 문제 하나 또 갖고 왔습니다. 예,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또 보시죠. 자, 그 다음 문제 요거 봅니다. 이 문제는 되게 어려워요. 이 문제는 논리적으로 푸는 사람 없어요. 이건 산성도는 얘가 크거든요.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문제 어떻게 풀었습니까?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을 풀었죠. 예, 10명 중에 9명이 메틸기는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니까 비공유자성이 강화될 것이다 라고 풀 것입니다. 그거 빵점 나옵니다. 내가 만약에 채점을 하면 그렇게 풀면 한 1점 줄 겁니다. 3점 중에서 1점 정도 줄 거고 교수님이 만약에 그걸 딱 그렇게 맞닥뜨렸다 그러면 빵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전자를 갖다 이렇게 제공해 주는 경우는 없잖아.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예, 이런 건 유기화학적 논리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거는 왜 얘가 산성도가 굉장히 크냐면은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메들기가 있죠. 자, 원래 이 비공유 전자쌍은 말이에요. 이 비공유 전자쌍은 벤젠고리 쪽으로 넘어 들어오는 공명 안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벤젠고리 쪽으로 넘어 들어온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합니까? 공명 안정화된다는 것은 피오비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오비탈에 있기 때문에 공명 안정화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전자쌍은 피오비탈에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 이 질소는 혼성오비탈이 뭐가 될까요? 하면은 요건 sp2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오비탈에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메들기가 없는 놈일 때는 전자쌍은 피오비탈에 있다고요. 전자쌍은 피오비탈에 있게 되고 그러면 이 질소는 혼성오비탈이 sp2가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여기 있는 전자가 벤젠고리 쪽으로 넘어가는 공명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이 정도는. 근데 이 왼쪽에 있는 화합물은 똑같은 구조인데 얘는 똑같은 구조인데 뭐가 있냐면 메틸기가 있습니다.
이 메틸기가 뭐냐? CH3가 오르소 위치에 있죠? 얘 오르소 위치에 있죠? CH3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p 오비탈에 있으면 반발력으로다가 p 오비탈의 전자쌍이 못 있게 돼요. p 오비탈의 전자쌍이 반발력으로 있지 못하고 어떻게 존재하느냐면은 이 전자쌍은 p 오비탈에 있지 못하고 sp3 형태로다가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sp3로 도망가게 되니까 이 질소는 혼성 오비탈이 뭐가 되느냐? sp3가 된다고요. 그러면 이 질소는 혼성 오비탈이 sp2고 비공유 전자쌍은 공명 안정화되어 있는 놈이고 여기에 있는 전자쌍은 sp3입니다. sp3 질소의 염기도가 크다는 사실은 알고 있나요? 염기도는 sp3, sp2, sp 중에 염기도가 제일 큰 놈은 누굽니까? sp3가 제일 이거 잠시 후에 내가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잠시 후에 설명할 텐데 sp3가 가장 염기도가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sp3로 전자쌍이 도망간다. 이런 거 갖다가 우리는 스테릭 이니비션 오브 레조넌스라 그래요. 스테릭, 입체적으로 방해준다. 레조넌스, 공명화될 때. 공명될 때 입체적으로 방해를 준다라는 개념에 의거하여서 요건 sp3에 있기 때문에 염기도가 세진 겁니다. 그래서 왼쪽 게 염기도가 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거 시중에 있는 교재 중에서 어떤 교재 한 권의 연습 문제 있어요. 근데 그 교재를 출처를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출처를 잊어버렸고 예전에 제가 미트리트 강의할 때 피트생들한테 짱돌 중에 짱돌로 설명을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정말 어려운 개념이라고요. 정말 어려운 개념인데 혹시 모르니까 이 정도 하나 알고 들어가면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이런 건 짱돌 대비용으로다가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번째 것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혼성 오비탈이 sp3이기 때문이다라는 걸 깨우치셔야 돼요. 자, 이거 그러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됐네요. 염기도 1등 누굽니까? 이건 뭐예요? 사이클로헥산에 붙어있는 질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질소는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거고 이놈은 혼성 오비탈이 당연히 sp3가 되니까 염기도 1등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은 비공유전자쌍이 있는데 벤젠골이 붙어 있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어요? 전자쌍이 p 오비탈이 있다니까요. 전자쌍이 p 오비탈이 있으니까 공명 안정화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질소는 혼성 오비탈이 sp2가 되고요. 요것도 질소가 혼성 오비탈이 sp2가 되고요. 요거는 질소가 아마이드는 질소의 혼성 오비탈이 sp2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sp3인 요놈이 가장 염기도가 커야 되는 건 당연하고 아마이드는 염기도가 가장 떨어집니다. 아마이드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됐다. 요거 전자쌍이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에 전자쌍 p 오비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명 안정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이드는 카보닐에 질소의 비공유 현자가 공명 안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수소 양연을 가해 주어도 이렇게 수소양연을 먹는 일은 없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공명 안정화 되어 있는 전자쌍이기 때문에 염기도를 띄지 못해요. 그래서 아마이드는 강산성 조건에서도 녹지 않는 거예요. 이게 아마이드의 특징이란 말이죠. 그러면 아마이드는 염기도가 이거 sp2인데 누가 염기도가 셉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염기도 꼴등인 겁니다. 아마이드는. 아마이드 질소는 염기도를 띄질 못하거든요. 아예 염기도의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꼴등이다라는 개념인 거고 그러면 2등은 누구십니까? 라는 건데요. 자, NO2라는 것은 알다시피 일렉트론 위드로잉 그룹이죠. 뭐 전자를 당겨주는 놈이지 않습니까? 설마 이런 건 설명 안 해도 되죠. 6위를 선택하셨다면서. 예, 그런데 NO2가 일렉트론 위드로잉이냐 도네이팅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안 돼, 6위 안 돼. 그러면 만약에 그게 헷갈리면 6위를 택했다가는 불행이 시작해. 예,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보던 디자인 보호법이나 아니면 저작권법 요즘에 점수 잘 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차라리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6위를 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력이 같기도 하고 예, 근데 제가 문제를 풀어보니까 55의 기출문제 같은 거 자칫하면 나도 50점 안 되겠더라고. 55의 기출문제 잘못돼서 내가 만약에 그때 들어갔다. 그러면 나 50점 못 받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 55의 기출문제 풀어보고 야 이거라면 나는 잘못했으면 이거 선생이 창피하게 들어가서 50점 못 받았을 수도 있겠다. 근데 59의 기출문제는 안 그렇더라고요. 그냥 충분히 내용만 잘 정리됐으면은 뭐 얼마든지 50점 이상은 충분히 받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다 그런데 하나가 그렇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50점은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NO2는 일렉트론 위드로잉이에요. 뭐예요? 전자쌍을 당겨주죠. 전자쌍을 갖다 자기 쪽으로 당겨주니까 당연히 뺏기니까 염기도가 떨어지겠죠.
아무것도 없는 게 차라리 염기도가 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기도 1등 예, 염기도 2등 예, 염기도 3등 예고, 염기도 4등 예다라는 요 순서를 갖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아마이드는 염기도를 못 띕니다라는 이런 개념도 설명하고, 얘는 일렉트론 위드로잉 그룹이기 때문에 얘보다 염기도가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도 좀 설명하고, 요거는 혼소오비탈이 sp3이기 때문에 염기도가 제일 셀 것입니다라는 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러면 퍼펙트한 점수가 나올 겁니다.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산소 누가 세냐 이거거든요. 똑같은데 얘는 벤젠고리에 붙어있는 카복시산, 벤조이 게시 뜨죠. 얘는 사이클로헥산에 붙어있는 카복시산입니다. 그러면 얘와 얘는 산성도가 어디에서 차이에 기인하나요? 왼쪽과 오른쪽 중에 산성도가 큰 거 누구 찍었습니까, 학생은? 왼쪽이요? 예, 왼쪽에 산성도가 크다라고 이렇게 찍으셨습니다. 그 근거를 어디에 잡으셨습니까? 링의 비편제와, 그러니까 공명으로 잡았죠. 그러니까 그건 또 이제 3,000포입니다. 그게 3,000포거든요. 이거 짜경기가 대부분 다 그렇게 잡더라고요. 미트디트에서도 강의하다 보면 짜경기는 이거거든요. 제일 짜경기는 얘입니다. 얘는 공명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못 가요, 전달이. 벤젠거리까지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냥 링의 비편제와 이 개념은 그냥 벤젠거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냥. 근데 실제로 카복시산일 때문에 공명 안정화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얘는 공명 안정화 안 되나요? 그렇게 따지면 얘는 그 짜경기는 얘 짜경기는 얘지 않습니까? 얘는 뭐 이렇게 공명 안정화 안 되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명 안정화의 링 벤젠고리 쪽으로 비편제화가 전자가 퍼지기 때문에 음이온이 안정하다 안정하니까 약연기다 그의 짝상 강선이다 이 논리는 틀린 거라고요. 다만 나는 점수를 줍니다. 왜? 유기화학의 논리를 뭘 알긴 아는 사람 아니야. 그 교수님도 아마 줄 거라고요. 제 생각은 교수님도 완전히 틀린 답을 쓰더라도 유기화학적 논리가 어느 정도의 합리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아마도 점수는 1점이라도 주실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간에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확신이 드는 걸 다 쓰고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 말은. 예, 그건 다 쓰고 괜히 또 빈칸으로 놔두면 그거는 어차피 점수가 안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적극적인 생판 모르는 뻥 치는 거 아닌 다음에는 자기가 아는 논리적인 흐름대로는 써라 이거예요. 자, 이건 비편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얘가 더 안정하거든요. 얘가 더 안정하거든요. 얘는 사이클로헥산이 붙어있고 얘는 벤젠이 붙어있을 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붙어있는 요 탄소를 보시는 겁니다. 혼성오비탈이 뭐죠? 벤젠골이니까 sp2죠. 혼성오비탈이 뭐죠? sp3죠. 그러니까 sp2니까 s 캐릭터가 33.3%죠. S 성질이 33.3%고 sp3이기 때문에 s 캐릭터가 25%입니다. 얘가 s 캐릭터가 크거든요. S 성질이 강하다는 얘기는 전자를 당긴다 이 소리입니다. 전자를 당긴다. S 성질이 크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전자 당긴다 이 소리예요. 전자 당긴다. 그러면 뭐냐? 어떤 효과로 당기는 거냐? 인덕티브 에펙트로 당기는 겁니다. 전자를 당기는 효과가 sp2가 sp3보다 더 크다고요. 이런 효과를 인덕티브 에펙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명으로 전자를 당기는 개념이 아니라 인덕티브 에펙트로 전자를 당긴다예요. 그러니까 인덕티브 효과로다가 전자를 당겨준다, 음이온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당겨받으면 안정화되죠. 그러니까 요 전자를 당긴다, 요 음이온이 뭐하다? 음이온이 안정하다, 안정하면 약연기다, 그의 짝상 강산이다. 그래서 왼쪽 게 산성도가 더 큰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혼성오비탈의 차이가 있기 때문인 것이라고요. 이게 이제 과거의 피트 시험 기출문제였거든요. 예, 과거의 피트 시험 요거랑 똑같은 게 시험에 떴습니다. 개념은. 예, 개념은 똑같고 화합물은 요거랑 다른 거. 그게 시험에 뜬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요 내용 아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요. 자, 일단 4개 푸셨고요. 5번째. 자, 쌍극자 모멘트 누가 극성이 큽니까? 이 문제입니다. 이 극성의 문제는 그냥 자 사이클레스는 최요품으로 존재한다라는 건 당연히 알 것이고요. 최요품으로 존재하는 구조를 보면 양쪽에 전자를 당겼을 때 트랜스위치에서 당겼을 때 벡터합이 상수되죠.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거 뭐야? 사이클로부탄 같은 놈은 부메랑형으로 존재하죠. 부메랑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트랜스 형태라고 할지라도 이것처럼 반대편에서 위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당기고 이렇게 당겼을 때 백타합이 상쇄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더 극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은 결국은 사이클로헥산의 사이클로헥산은 최여품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지는 것, 그리고 사이클로부타는 부메랑 형태로 존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 이런 것이 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괜찮고요. 자, 문제 아셨습니까? 예. 자, 6번 가보시면 카이랄인지 어카이랄인지 한번 판단해봐라 이거거든요. 자, A가 카이랄인가요? 어카이랄인가요? 카이랄, 어카이랄 따지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탄소 주위에 4개가 다 다르면 되죠. 4개가 다르면 되는데 OH 다르고 COH 2개가 똑같으니까 어카이랄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여기는 원자량이 14고요. 여기는 원자량이 아무것도 없으면 12짜리잖아요. 그죠? 원자량이 달라도 이거하고 이건 다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COH고 여기도 COH라 그래서 이것도 COH, 이것도 COH라 그래가지고 같은 놈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12짜리고 얘는 14짜리이기 때문에 얘와 얘는 다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우선순위상 1등 맞죠? 카링골드 프리로그상 우선순위 1등.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같으면 원자량을 따져라라는 원리에 의거해서 두 번째가 얘가 두 번째 우선순위상, 그 다음에 얘가 세 번째, 이놈이 네 번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카이랄 탄소는 S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놈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놈은 카이랄 합니까? 네, 카이랄 합니다. 그래서 얘놈은 카이랄 화합물로서 S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있는 놈입니다. 라는 것도 이런 거 실수 나올 수 있으니까, 물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 적은 없어요. 이렇게 나온 적은 없는데,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 겁니다. 그냥. 자, 이건 어떤 화합물인가요? 이거 점대칭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예, 고리형 화합물에서 위아래, 위아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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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이런 거 갖다 우리는 대칭 점으로다가 점대칭이다라는 겁니다. 대칭 점이 있는 화합물이기 때문에 메조 컴파운드예요. 메조 컴파운드니까 얘는 어카이랄 화합물이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카이랄이 아니고 어카이랄이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카이랄인가요? 어카이랄인가요? 카이랄로 찍었습니까? 어카이랄로 찍었습니까? 카이랄로 찍었어요? 카이랄? 어카이랄로 찍었어요? 학생은 어카이랄 찍었어요? 카이랄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카이랄로 찍었어요? 어카이랄로, 학생은 뭐라고 찍었어요? 카이랄로 찍었어요? 카이랄로 찍으면 이거 대칭면이잖아요. 대칭면 있으면 메조 컴파운드 아닙니까? 대칭면 있으면 메조 컴파운드고 메조면은 카이랄이에요? 카이랄이에요? 네, 대칭면이 이렇게 대칭면, 이렇게 대칭면 아닐까요? 예, 아닙니다. 정답이에요. 그거요. 이 화물은 카이랄이에요. 이거 갖다가 대칭면이다라고 말하면 평면 구조에선 그렇지만은 실제로 최여품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내려가죠, 올라가죠, 여기 내려갔죠, 올라갔죠, 이거잖아요. 이게 어디가 여기가 대칭이에요? 이거가 대칭이 될 수 있습니까? 대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이랄 탄소를 다 갖고 있는 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카이랄 화합물인 거예요. 이런 거는 신경 써놓지 않으면 시험장 가서 못 풉니다.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풀었을 때 확률은 어차피 카이랄 찍거나 어카이랄 찍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만약에 뜨면 이건 1점짜리이기 때문에 이건 답 맞히는 게 제일 중요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대칭면이 없는 카이랄 화합물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카이랄 찍었습니까? 어카이랄 찍었습니까? 어카이랄이라고 찍으셨습니까? 카이랄 탄소를 못 찾아서요? 학생은 엑시스 오브 카이랄리티 알아요? 엑시스 오브 카이랄리티 화합물의 대표주의 트랜스 사이클로옥텐입니다. 맹머리 교재에도 있을 텐데요, 이거는. 이 정도는. 맹머리 교재에 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이건 시중 교재에 충분히 있는 화합물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랜스 사이클로옥텐, 당연히 카이랄 화합물입니다. 우리가 엑시스 오브 카이랄리티가 뭔가요? 카이랄 탄소는 없지만 분자 내부에 대칭면이 없어서 카이랄 화합물인 것. 그런 것 갖다 우리는 엑시스 오브 카이랄리티를 해요. 엑시스 오브 카이랄리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엑시스 오브 카이랄리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엑시스 오브 카이랄리티요. 밑에 있는 거 전부 다 엑시스 오브 카이랄리티 화합물을 전부 다 3개를 다 쭉 갖고 와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RN 컴파운드, 자, 이와 같은 고리형 화합물의 이중결합과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어떤 치환기가 있는 화합물, 그 다음에 트랜스 사이클로옥텐. 이런 것들은 엑시스 오브 카이랄리티. 제가 오늘 나눠준 교재 있죠? 오늘 나눠준 그 교재, 제가 그 껍데기에 시커멓게 쌓여있는 거, 거기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거기 있으니까 액시스 오브 카랄리티에 관한 얘기가 만약에 궁금하시다 하면 그 교재를 한 번쯤은 읽어봐 주세요. 자, 이거 액시스 오브 카랄리티 중에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갖고 봤어요, 제가. 어떤 게 카이랄 화합물입니까? 여기 있는 화합물 중에. 예, 액시스 오브 카랄리티의 RN 컴파운드인데요. 이쪽하고 이쪽은 달라야 돼요. 얘와 얘는 달라야 되고 얘와 얘는 달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액시스 오브 카랄리티 아닙니다. RN 컴파운드에서 이거 다르고 이거 다르죠.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여긴 메틸, 여긴 에틸, 메틸, 에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액시스 오브 카랄리티인 거예요. 이건 마찬가지로 RN 컴파운드에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액시스 오브 카랄리티 아니에요. 자, 이 화합물은 이 부분과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액시스 오브 카이랄리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하고 리을 화합물은 액시스 오브 카이랄리티고 기억과 이것은 액시스 오브 카이랄리티 개념이 아닌 것이라고요. 제가 거기다가 해설을 쭉 적어놨거든요. 해설을 쭉 적어놨으니까 이런 화합물은 암기죠. 뭐 이건 화합물을 외우고 들어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시험장 가서 이건 논리적으로 못 풀어요. 그러니까 화합물을 외우고 들어가는 수밖에. 자, 기하 이성절체 개수를 찾아보랍니다. 얘를 포함해서 몇 개입니까? 라는 건데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렇게 3개가 나왔는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자, 얘네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인가요? 얘네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입니까? 기하 이성질체죠. 뭐 우리가 다이아스테레오 말하는 부분 입체 이성질체입니다. 그죠? 부분 입체 이성질체인데 자, 뒤 특징 재밌는 점은 뭐예요? 얘도 메조고 얘도 메조죠. 그죠? 그러니까 얘도 메조 컴파운드, 얘도 메조 컴파운드. 둘 다 광학화성이 없는 겁니다. 즉 메조 컴파운드는 다이아스테레오몬은 존재한다. 하지만 이난시오몬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메조 화합물은 부분 입체 이성질체인 다이아스테레오몬은 존재한다. 하지만 메조 컴파운드는 얘의 이난시오몬의 구조 그림을 그린다. 이건 잘못 그린 겁니다. 얘도 이난시오몬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조 화합물은 다이아스테레오몬은 있지만 이난시오몬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서 이렇게 3개의 구조 그림을 기하 이성질체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 좀 한번 보실까요? 이 정도만 설명해도 알아듣죠? 여러분들 유기 전공하시는 분들이 적어도 그래서 굉장히 편하네요. 강의가 이렇게 편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나름 쭉쭉쭉 설명 안 해도 얘기가 된다는 것. 자, 고시관계에 있는 걸 찾아보라 그랬거든요. 자, 첫 번째 거 화합물은요. 사이클로프로판이죠. 뒤틀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틸기 2개는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왜? 구조가 하나 내려갔고 하나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 내려갔고 하나 올라갔으니까 하나 내려갔고 하나 올라간 구조입니다. 그리고 구조가 뒤틀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를 뭐라고 그럽니까? 서로 간에 하나 밑에 있고 하나 위에 있다. 이거 갖다 우리는 NT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얘는 고시가 아니라 NT 형태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구조는 이 화합물입니다. 이 화합물의 터시르 붙들기가 얘가 1,3 다이 액시얼 인터랙션 반발력이 제일 큰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어느 위치를 차지하려고 한다? 에쿼토리얼을 차지하려고 한다. 그러면 터시리 붙들기를 에쿼토리얼 딱 갖다 놓고 나머지 구조를 그린 겁니다. 터시리 붙들기를 에쿼토리얼 가는 것은 당연한 거니까 왜? 반발력이 최고 큰 거니까 액시얼이 있으면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 요 메뚜기 2개는 고시관계다라고 부르는 거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메뚜기 2개가 고시 위치에 있습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 거는 요거 구조가 뭡니까? 이거 구조가 시스 데칼린이죠. 시스 데칼린일 때 구조를 갖다 최여품으로 그리면 이 구조 맞습니까? 예, 둘 다 올라간 구조입니다. 그럼 2개 메뚜기는 역시 고시 관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고시 관계에 있는 것은 2개고 그 다음에 메뚜기가 NT 관계에 있는 것은 하나다라고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문제 풀 때 이런 최여품에 관련된 그림들을 그려주면 점수가 더 좋겠죠. 예, 교수님은 아마 이런 문제를 내셨다면 그 그림을 그릴 줄 아느냐를 측정했을 겁니다. 얼마나 맞으면 밖에서 맞다고 저렇게 떠들어대겠습니까? 분위기 험악하고. 자, 이 문제 어려웠죠? 이건 무슨 의미인지 이해는 하셨습니까? 이 문제가 이거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어요? 학생 이거 무슨 의미인지 이해했나요? 이거 의미성 이거 알아요, 학생?
이거 의미성 정확하게 학생은 압니까? 의미성 이거? 이 문제의 의미성? 이거 확실하게 이건 기억해야 돼요. 자, 이거 카이랄 화합물입니까? 아닙니까? 카이랄이에요? 아니에요? 오, 이거 아니다 그러면 가슴이 아프니까 거기서 또 완전히 물 건너가는 얘기예요. 탄소 이외의 원자라고 할지라도 주변에 4개가 다 다르면 카이랄한 겁니다. 탄소 이외 질소라고 할지라도 4개가 다르지 않습니까? 수소, 비공유 전자쌍, 메틸, 에틸 4개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카이랄한 거 맞습니다. 얘를 갖다 카이랄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얘는 RS를 따져보면 비공유 전자쌍은 4번 위치하거든요. 그러면 메틸기, 에틸기 1등, 메틸기 2등, 수소 3등 하니까 얘는 R이다라는 거예요. R. 그러니까 얘는 1, 2, 3등하고 비공유전자쌍 4등 놓고 RS를 따져보면 R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카이랄 화합물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 당연히 카이랄 화합물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 근데 질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때는 재밌는 점이 뭐냐면요. 얘가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상온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반전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여기가 4등이고 에틸기 1등, 요거 2등, 요거 3등에서 따져오면 요거는 S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건 뭐냐? R하고 S가 상온에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되고 있는 특징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떨 때? 질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카이랄 화합물일 때. 이게 그래서 질소에는 이런 독특한 면이 있거든요. 이거 포스포러스나 설포라면 그런 일 없어요. 포스포러스나 설포나 게르마늄이나 실리콘 같은 놈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질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땐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이거 갖다가 R과 S가 상온에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반전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얘 R하고 S가 상온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 왔다 갔다 될 때 이게 sp3 질소 아닙니까? sp3 질소였다가 전자쌍이 p오비탈로 가면서 sp2 질소가 되고 다시 또 sp3 질소가 되면서 그러면서 R과 S가 왔다 갔다 되거든요. 그러면 R과 S를 상호 분리할 수 있다 없다? R과 S는 원래 분리가 가능합니까? 이난슈머 분리하는 게 레졸루션입니다. 이난슈머 분리할 수 있냐고요? 원래 이난슈머. R 화합물과 S 화합물은 분리가 되나요? 카이랄 충전재를 이용한 크로마토그래피라든가 아니면 이난슈머를 다이아스테렘으로 바꾼 다음에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다름을 이용해서 분리를 하고 원래의 모습으로 풀어버리면 분리가 되잖아요. 이난슈머의 분리 방법 레졸루션. 파스텔 같은 사람은 타타리 계실 때 결정 만들어갖고 결정의 모습이 다른 거 보고 분리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 이난슈머는 분리가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러면 원래 R하고 S는 원래 이난슈머이기 때문에 분리가 돼야 정상이에요. 근데 질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놈일 때는 R하고 S가 상온에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왔다 갔다 되기 때문에 분리가 불가능하더라라는 것이 밝혀져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얘는 분리가 안 됩니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상온에서 왔다 갔다 되는데 이 왔다 갔다 되는 메커니즘을 가만히 보니까 어떤 성질이 있느냐라는 걸 보면은 sp3 질소였다가 비공유 전자쌍이 sp3에 있었다가 비공유 전자쌍이 p오비탈로 갔다가 다시 sp3로 되면서 왔다 갔다 되더라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요.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 누가 더 상온에서 왔다 갔다 잘하겠니? 이런 얘기입니다. 왔다 갔다 잘하려면은 sp3 질소가 p오비탈로 잘 가면은 왔다 갔다 잘하겠죠. sp3에 있는 질소가 비공유 전자쌍이 p오비탈로 빨리 옮겨갈 수 있다면 왔다 갔다 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있는 비공유 전자쌍은 p오비탈에 잘 갈 가능성이 높다. 왜 잘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여기에 벤젠고리가 붙어 있거든요. 벤젠고리 쪽으로 공명 안정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더라. 이거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이 오른쪽 화합물이 더 왔다 갔다 반전 속도가 빠릅니다. 그 이유는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p오비탈로 가게 되면 벤젠고리 쪽에 공명 안정화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문제라고요. 난이도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죠? 네, 난이도 굉장히 근데 이게 시중에 교재에 있어요. 시중 교재에 있다고요. 이런 내용이. 시중 교재에 있고 요 문제는 없습니다. 요 문제는 제가 예전에 모 학원에서 강의할 때 그 학원에 있는 자료 중에서 내가 일부를 발췌한 거였고요. 이거는 시중교재에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중교재에 있는 이런 얘기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문제 2
문제 2번에 5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둘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자, 학생은 이 둘의 관계를 뭐라고 했나요? 이 동일한 화합물이라고 했습니까? 같은 화합물로 이렇게 딱 보였어요. 입체적으로 굉장히 발달되신 분이군요. 예, 같은 화합물 맞습니다. 자, 이건 이거고요. 왜 그러냐면요. 자, 요거 갖다 이거 빨리 푸는 요령이요. 이거 RS를 여기서 제가 다 따져갖고 이렇게 풀어본 적도 있거든요. 근데 RS를 일일이 다 따지면 너무 오래 걸려서 안 돼요. 빨리 푸는 방법은 자, 이 축으로다가 해갖고 한 바퀴 돌려봅시다. 한 바퀴 돌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 축으로다가 한 바퀴 뺑 돌린 거예요. 그러면 BR은 튀어 올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아래에 있다가 180도 돌리니까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메틸기는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요. 그래서 업되고요. 그 다음에 터셔리 부틸기는 이쪽으로 오면서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180도 뺑으로 돌리면 바로 이런 구조 그림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구조 그림에서 빨리 푸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본 뒤만 태용도를 그려보더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이게 앞에 탄소, 요게 뒤에 탄소, 요게 앞에 탄소, 요게 뒤에 탄소에 이렇게 쳐다보는 뉴만 태용도 구조 그림을 그리면은 자, 이 탄소가 앞에 탄소죠. 앞에 탄소에 터시리 붙들기가 어떻게 돼 있죠? 내려가 있죠. 그러니까 다운이죠. 그러니까 바로 여기가 앞에 탄소 맞죠? 뒤에 탄소에 터시리 붙들기, 앞에 탄소에 터시리 붙들기가 다운으로 내려가 있죠. 이게 업이고 이게 다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운에 터시리 붙들기가 있구나라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이게 뒤에 탄소입니다. 뒤에 탄소는 뉴만 태용도 상에서 원으로 표시되는 거 맞잖아요. 원으로 딱 표시 놓고 뒤에 탄소에 있는 BR은 어떻게 돼 있나요? 하면은 올라가 있으니까 업이죠. 그러니까 업 올라가 있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BR은 올라가 있구나. 업 금방 찾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쳐다보니까 여기 있는 메들기가 어디로 가 있죠?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업으로 돼 있으니까 앞에 탄소 요거죠. 이 메들기 업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 그림을 그린 거다라는 거라고요. 이렇게 찾으면은 조금 RS를 일일이 따지지 않아도 되고 만약에 시험 볼 때는 무조건 맞춰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런 개념을 모른다. 이렇게 구조 그림을 그리는 것을 연습해 본 적이 없다. 그러면은요, 학생은 어떻게 풀었는지 나중에 제가 읽어보면 되고, 만약에 구조 그림을 그리는 걸 연습해 본 적이 없다라고 했었을 땐 그때 무식하리만큼 RS를 다 따져봐야 되겠죠. RS를 다 따져갖고 한번 따져보면은, 자, 요건 제가 한번 따져봤거든요. 제가 한번 답을 알려드릴 테니까. 자, 뒤에 탄소는 S고요. 앞에 탄소는 R이고 또 이 탄소도 역시 R입니다. 그러니까 RS를 한번 직접 한번 다 따져보세요. RS가 딱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한번 다 따져보시고 요거 S고 요거 R이고 요거 R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RS가 딱딱딱 들어맞아야 되는 겁니다. 예, RS가 다 들어맞는다. 이거 갖다가 한번 이렇게라도 따져서라도 풀어야 하는 겁니다. 그죠? 시험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 한 문제가 변리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좌우할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아,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어 죽겠다. 일반화학 할 땐 지금 재밌었는데 유기화학 하니까 이제 선택 과목이 유기화학이 이제 거의 급감해 버렸죠? 재미없어. 빨리 진도 나가라 뭐 이건가요? 자, 또 가봅시다. 자,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학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까 입체적으로 상당히 발달되신 분 같은데. 둘의 관계는? 이성질체요? 그냥 이성질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하 이성질체? 일종이 맞습니다. 기하 이성질체, 다이아스테레오 뭐 이렇게 했으면 좋았습니다. 예. 따져보면은, RS를 한번 일일이 다 따져봤어요, 제가. 낭드린 프린트 있습니다. RS를 따져보니까 저 왼쪽 거는 S고요. 오른쪽 거는 S가 하나고 나머지 세 개가 R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이 갖고 세 개가 다르다. 뭐라고 부르죠? 다이아스테레오모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이아스테레오모구나 라고선 이렇게 RS를 일일이 다 따져서 푸는 방법이 있고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야, 이건 너무 가혹행위다. 이렇게 풀면 이거 너무 오래 걸리겠다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요놈을 갖다가 한번 평면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냐. 이런 평면 구조로 갖다 그리면 아까 했던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쳐다보는 구조요. 그러면 평면 구조 이렇게 그려지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이 축을 통해서 180도로 한번 돌려보자. 180도 돌리면 바로 요 그림 나오지 않겠냐. 요 그림 나오니까 요 그림하고 요 그림하고 왼쪽과 오른쪽 화물을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요거 다르고 요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여기 다르고 오로지 요거 하나만이 같죠. 그죠? 하나만 갖고 나머지가 다르다. 그죠? 그러니까
4개가 완전히 바뀌었으면 이난쇼모고요. 일부가 같고 일부가 바뀌었다라고 말하면 이건 다이아스텔레오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부분 입체 이성질체고요. 9페이지에 해설을 제가 조금 잘못 따라놨네요. 자, 중간쯤에 왼쪽 화합물을 180도 회전시켜 보면 다음과 같으며 오른쪽 화합물과 하나의 탄소의 입체 배열이 다른 부분 입체 이성질체가 아니라 하나의 탄소의 입체 배열만 같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것만 같은, 요것만 같고 나머지가 다른.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같은데 나머지가 다른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만 됩니다. 이게 제가 다 보내고 나니까 오타가 난 것을 발견을 했네요. 다 보내고 나니까 오타가 났는데 이거 어떡하지? 예, 간단하다. 수업 시간에 교정시켜 두자. 예, 그래서 지금은 교정시켜 드립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요. 자, 이 문제 이거 저는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되게 아주 선호하는 문제입니다. 자, 이 구조 이거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얘의 거울상 이성질체 몇 개, 그 다음에 부분 입체 이성질체 몇 개? 몇 개라고 있습니까? 거울상 몇 개? 시간 없어요. 여기까지 못 왔습니까? 학생도 그랬나요? 학생도 그랬어요? 그랬구나. 이게 문제가 많죠, 제가. 왜냐면은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이런 게 하나가 다 10점씩이거든요. 근데 저는 연습을 시켜드리려니까 하나당 5점씩 해갖고 문제 수를 많이 늘려놨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한 그런 건 다음 시간부터 1시간 반씩 풀어볼까요, 한번? 분위기는 뭐 네 맘대로 하세요. 뭐 이런 분위기를 풍기고 다음 시간부터 1시간 반씩 풀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요. 요거 카이럴 탄소고 여기 카이럴 탄소고 여기가 ENZ가 가능한 이중결합이죠. 이건 말단 이중결합이기 때문에 ENZ가 안 됩니다. 시스트렌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카이럴 탄소의 RS를 따져보게 되면요. 여기가 R이고요. 요건 S고요. 이건 직접 보면 따져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ENZ 중에 뭡니까? E예요, Z예요? 이쪽이 그거, 이쪽이 그러니까 이건 E구나. ENZ. 그러니까 트랜스시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 놈은 여기가 R이고 여기가 S고 여기가 E인 화합물이거든요. 그게 요 화합물이에요. 그러면 얘의 가능한 이성질체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요. 여기가 RS가 가능하고 여기도 RS가 가능하고 요건 ENZ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가능한 것은 여기는 RS가 가능하고 요거는 RS가 가능하고 요건 ENZ가 가능하니까 가능한 구조는 여기서부터 한번 이렇게 순서대로 가볼게요. 그러면 E가 가능할 수 있죠. 가로를 갖다 한 번에 칠까요? E가 가능할 수 있죠. E. 그러면 가능한 거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RSE가 가능할 수 있죠. 또 가능한 것은 SRE가 가능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SSE가 가능할 수 있죠. 이렇게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능한 것은 RZ가 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Z, ENZ에서 Z. 여기가 R이고 Z인 놈. 그 다음에는 여기가 R이고 S고 Z인 놈이 가능하고 요건 S고 R이고 Z인 놈이 가능하고 요 놈은 S고 Z인 놈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8개가 나온단 말이죠. 가능한 토탈 입체 이성질체 개수 몇 개입니까? 하면은 2의 3승 해서 8개가 나온다고요. 8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얘가 누구냐 하면 그 중에 얘가 RSE잖아. 그러니까 이 화합물은 누구냐면 RSE니까 얘라고요. 얘가 이 화합물이라고요. 여기는 R이면서 여기는 S면서 여기는 2인 화합물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얘의 이난시오몬은 누굽니까? 얘기거든요. 얘의 이난시오몬은 자, RSE의 이난시오몬은 자, 여기 있는 것 중에 누굴까요? R 그러니까 이난시오몬은 완전히 다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RSE니까 얘가 얘니까 그죠? 학생은 자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난시오몬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기 다음 시간부터 앞으로 좀 와서 여기도 앉을래요? 얼굴 보기 힘들어 죽겠다. 그러니까 여기 가까이 와서 좀 가까이서 뭐 그렇게 보기 싫은 겁니까? 아니잖아. 그러니까 좀 가까이서 좀 같이 호흡하면서 강의합시다. 나는 강의 스타일이요. 학생들하고 같이 호흡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 일방적으로 떠드는 사람, 학생은 일방적으로 듣는 사람, 난 이런 강의는 좀 지향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호흡해서 같이 우리 여기서 많은 걸 얻어가서 실제 시험장에 가서 제가 가르쳐 드린 것 중에 비슷한 거 한두 개, 두세 개가 걸려라. 그래서 원래 아는 데다가 플러스 그거 두세 개 걸려서 50점은 가뿐히 넘었구나 하였으면 좋겠다. 그게 목표죠.
자, RS2의 이난시모는 SRZ. 이게 바로 큰일 나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100%다 걸립니다. 시험 문제 내면요. 객관식 문제를 내도 그렇게 하면 다 틀리거든요. 학생들의 선입견이 뭐냐? 완전히 뒤바뀐 것 이거거든요. ENZ는요. E와 Z의 관계는 무슨 관계죠? E하고 Z가 뒤바뀌면 그냥 다이아스테레오입니다. E의 이난시모가 Z가 아니에요. E와 Z는 다이아스테레오라고요. 거울상 이성질체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기하 이성질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다이아스테레오의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RS2의 이난시모는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요. SRZ가 아니라 어디겠어? SR이어야 한다고요. ENZ가 바뀌면 다이아스테레오라니까요. ENZ는 바뀌지 않고 RS만 완전히 바뀐 놈이 이난시모인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굉장히 좀 유기화학적으로 중요한 개념이라서 꼭 좀 기억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합물은 RS2인데 RS2의 이난시모가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걸 완전히 뒤바뀐 SRZ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보면서 틀린다고요. 그게 아니라 얘의 이난시모는 SR2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이 화합물의 이난시모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얘밖에 없는 거예요, 얘밖에. 그러니까 나머지 얘가 한 개가 이난시모고 나머지 이 6개가 얘의 다이아스테레오머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미트리트에서도 제가 이거 토베이급이다. 이거 나온다. 언젠간 나온다. 라고선 강조했었던 건데 안 나오고선 제가 학원을 나와버렸네요. 안 나왔어요. 끝까지. 네, 그러니까 별리스 시험에 한 번쯤은 별리스 시험 문제가 어떤 건 미트리트보다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이게 뜰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이 문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RS2의 이난시모는 누굽니까? 그러면 SR2라는 겁니다. ENZ가 뒤바뀌면 다이아스테레오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SRZ가 아니다라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A하고 B는 누가 더 안정한 겁니까? A는 B보다 안정하다. 이 말이 맞나요? 자, 얘는 무슨 구조입니까? 트위스트 보트죠. 얘는 뭐죠? 보트 형태죠. 그러니까 사이클렉선의 안정도의 순서대로 나열해 보십시오 하면은 제일 안정한 건 뭡니까? 최여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불안정한 거 누굽니까? 트위스트 보트죠. 트위스트 보트.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불안정한 거 보트 형태죠. 그 다음에 가장 불안정한 거 헬프 체어죠. 그래서 사이클렉선의 가장 4가지 형태 중에서 형태 이성질체 중에서 가장 안정한 놈을 찾으면 체어 폼, 그 다음에 트위스트 보트, 그 다음에 보트, 그 다음에 헬프 체어가 가장 불안정합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것, 이 정도는 상식의 범주를 알고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얘는 트위스트 보트고 얘는 보트 폼이거든요. 보트 폼은 여기에 이렇게 여기 수소와에 이렇게 반발력이 있어요. 반발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토셔널 스트레인은 없을지 몰라도 앵글 스트레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까지 다 정리하자면 조금 많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의 순서는 좀 알아두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일단 A는 B보다 안정하다. 그래, 트위스트 보트는 보트보다는 안정하다. 이런 개념이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죠. 두 번째 거, 자, C하고 D 중에서 누가 더 안정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는 겁니까? 누가 더 얘하고 C하고 D 중에는 얘는 평면형 구조로 그린 사이클로부탄이고요. 얘는 부메랑 형태로 그린 사이클로부탄입니다. 그냥 누가 안정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얘가 안정한 겁니다. 이렇게 휘어요. 분자가 휜다고요. 하지만 이건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있죠. 자, 왼쪽 구조는 평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평면 구조일 때는 뭐냐? 수소가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수소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수소가 이렇게 마주보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수소가 이렇게 마주보는 반발력. 이렇게 위에 건 위에 거대로, 위에 건 위에 거대로, 아래 건 아래 거대로, 아래 건 아래 거대로, 위에 건 위에 거대로 이렇게 마주보는 반발력. 이거 갖다 우리는 토셔널 스트레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사이클로부탄은 평면 구조일 때는 토셔널 스트레인 대마왕이거든요.
토셔널 스트레인이 수소의 토셔널 스트레인 값이 1kcal 퍼몰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8kcal 퍼몰의 반발력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부메랑 형태로 존재하잖아요. 이렇게 부메랑 형태로 존재하면은 수소들이 이렇게 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렇게 좀 휘어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좀 수소들이 약간 휘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수소들이 이렇게 뒤틀려 있다고요. 수소의 위치까지 표시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평면 구조일 때는 토셔널 스트레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대단히 불안정하고 토셔널 스트레인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부메랑 형태로 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토셔널 스트레인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휘었을 때는 얘가 만약에 휘지 않았을 때는 이 각도가 몇 도죠? 아니면 90도죠. 뭐 90도. 당연히 90도죠. 근데 얘는 휘게 되면 이 90도보다 작아지거든요. 분자가 쉼으로써 90도보다 각도가 작아집니다. 혼성 오비탈이 뭐냐? sp3지 않습니까? sp3의 이론적 각도는 몇 도죠? 109.5도거든요. 109.5도인데 얘는 90도인데 그래도 그나마 90도인데 얘는 90도보다도 더 작아졌거든요. 이론적인 각도로부터 더 벗어나거든요. 그 얘기는 쉼으로써 앵글 스트레인은 증가되거든요. 앵글 스트레인은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토셔널 스트레인을 엄청나게 경감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 중에 거기 표현이 그런 표현이 있죠. C는 D보다 결합각 스트레인은 작고, 오케이? 비틀림 스트레인은 크다. 토셔널 스트레인 크다. 이 말이라고요, 그게. 그래서 두 번째 개념이 2번 개념이 그게 올바르게 돼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래도 얘가 더 안정하다. 왜? 토셔널 스트레인 완화 때문에 얘가 더 안정한 건 맞지만 얘를 갖다가 사이클로부탄을 평면형과 부메랑 형태로 구분했었을 때 명쾌하게 반발력까지 따져본다면 그러면 얘는 토셔널 스트레인이 더 크다. 얘는 앵글 스트레인이 더 크다. 다만 그나마 얘는 토셔널 스트레인을 왕창 경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얘가 더 안정하다. 그게 결론이란 거예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그 개념은 요게 아마 요게 미튼가 피튼가의 기출문제입니다. 미튼가 피튼가의 기출문제에서 제가 발췌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자, 세 번째 거 표현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E는 F보다 고우시 상호작용을, 고우시 인터랙션을 한 개 더 갖는다 그랬거든요. 얼핏 보면 맞아 보이죠? 이게 고우시니까. 이게 고우시 상호작용. 메틀링 안에 고우시 아니겠습니까? 고우시 상호작용이고요. 이 고우시 상호작용이 반발력으로 따지면 스테릭 스트레인이거든요. 스테릭 스트레인인 겁니다. 스테릭 스트레인은 그러면 얘는 고우시 상호작용이 NT 관계니까 없다. 이게 오류죠. 얘는 대신에 여기 액시얼 위치에 메뚜기가 있음으로써 여기 수소, 여기 수소 이걸 뭐라고 하는 거죠? 1,3-다이 액시얼 인터랙션이라고 부르죠. 1,3-다이 액시얼 인터랙션이 이렇게 여기 수소 있음으로써 여기 수소와의 이렇게 반발력이 있지 않습니까? 1,3-다이 액시얼 인터랙션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 4개가 있죠. 4개의 1,3-다이 액시얼 인터랙션. 얘가 반발력의 본질상 이게 스테릭 스트레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고우시 스트레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3-다이 액시얼 인터랙션이 스테릭 스트레인이라는 개념을 아느냐, 그리고 곧 얘가 고우시 스트레인이라는 개념을 아느냐. 그러면 얘는 고우시 스트레인이 몇 개 있는 꼴이냐 하면은 4개다. 얘는 고우시 스트레인이 몇 개니? 딸랑 요거 그냥 메틀기간의 고우시 반발력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고우시 스트레인을 3개를 더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지문은 틀린 거라고요. 요거 미트리트인지 피트인지 제가 헷갈리는데 거기에 나왔던 기출문제거든요. 이거 맥머리 교재에 있습니다. 맥머리 교재의 본문 내용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세밀하게 읽어보면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만약에 이게 1,3-다이 액시얼 인터랙션이 고우시 스트레인 맞아? 이렇게 의문감을 가지고 계시는 수험생은 맥머리 교재라든가 시중에 있는 교재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고 이 반발력은 고우시 스트레인은 스테릭 스트레인이고 1,3-다이 액시얼 인터랙션 역시 스테릭 스트레인이고 고우시 스트레인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개념을 꼭 기억해 둘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출제했던 그 문제들이고요. 이제 뒤에 이제 추가 이론이라고 써 있죠. 제가 이제 몇 가지 내용을 좀 더 추가해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그 부분을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가십시다.
잠깐만.